부모명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서는 아버님 명의가 돼 있어요. 시골의 아버님. 주소는 시골이에요. 근데 대학생 자녀가 이런 거 많죠? 자녀가 들어왔어요. 자,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어요. 이 경우는 적용 취소했다? 오케이다? 이런 얘기죠. 자, 또 이런 케이스로 있을 수도 있죠. 자, 원래는 A, 자식, 딸, 이게 자녀가 있단 말이죠. 총 1, 2, 3, 4. 네 가족이네요. 근데 요 사람은 지금 다 주민등록 돼 있겠죠. 동거인으로 해서. 근데 이 사람이 일시 태그를 했어요. 근데 처 남아있어요. 자녀 남아있어요. 이 경우도 인정해주겠다. 인정. 오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배우자만 주민등록이 있어요. 네, 배우자만 주민등록. 자, 이 경우도 오케이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요즘 아들 자식 없는 자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뭐 자녀 꼭 있어야 돼? 오케이다 이런 얘기죠. 자, A와 B만 있는 거죠. A는 남편, 여기는 여편. 자, 있는데 A는 주민등록 안 했어. 배우자인데 돼 있어. 주민등록 오케이야.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적용 대상이다.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애국인. 자, 출입국의 법인에 의한 체류자 신고. 체류지 변경 신고하면 주민등록에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자, 그래서 입주했어요. 체류지 변경 신고했어. 요런 부분은 오케이다는 얘기죠. 자, 주소 기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동호수까지 이건 좀 살펴봐야 돼요. 자,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동호수까지 공무원의 실수 이거는 나중에 수정했어요. 오케이, 괜찮아. 봐주겠어요. 왜? 공무원이 실수니까. 근데 임차인이 실수했어요. 자, 101호인데 102호로 신고를 해버렸어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다가구용 단독. 호수 기재 의무는 없지만 다가구를 다세대로 변경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때 계약서 주소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 예전에 칼질이라고 있어요. 칼질. 이 경우에 다가구 6세대. 등기등록은 몇 개일까요? 1개. 근데 갑자기 등기부 등본이 몇 개가 생겨요? 6개. 이 경우가 다시 바뀌는 거잖아요. 이때 여기에 호수가 지정이 안 되고 했던 분들은 다 계약서에 호수가 없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무에서는 반드시 다가구라고 할지라도 호수를 반드시 넣어라. 자, 여기서 이때 주의할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다가구다. 등기등본이 1개만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호수를 꼭 넣어라. 이 호수 넣을 때 요런 케이스가 있어요. 요런 케이스. 자, 요런 케이스. 자, 여기가 지하 1층이에요. 여기 1층, 여기 2층인데 어떤 집은 요거를 101호, 여기를 201호, 여기를 301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등본상 호수를 이렇게 적는 거예요. 등본상 지하 1층 좌측 부분 호칭상 101호 이렇게 넣어주고,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주의하셔라. 교수님 잘 안 보여요. 예, 보이게 해드릴게요. 자, 임차할 목적물 요 부분에다가 뭐로 쓰느냐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등기부 등본상 지하 1층 좌측 부분 그래서 뭐 현관문 좌측 부분 가로 열고 호칭상 101호 이렇게 자, 혹은 출입문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조각 날 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등본상 내용, 호칭상 내용. 특히 이 부분은 등기부 등본상보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물 대장상 여기 더 정확하겠죠. 여기 더 정확하다고 해야 되겠죠. 자, 또 실제 이런 것들은 또 혹시라도 만에 하나도 등기부 등본도 등기부도 확인하셔야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금 이후라도 발 뻗고 잘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다가구를 다세대로 변경 시 필히 계약서 주소를 변경하면 되는데 이때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호칭상과 건축물 관리대상 혹은 등기부 등본상 이 세 가지를 전부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아예 첫 번째 건축물 대상, 두 번째 등기부, 세 번째 호칭, 이거를 전부 넣어버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교수님, 등기부 등본상은 호수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좌측, 우측, 현관문을 두고 좌측, 우측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얘기죠. 자, 다세대 문제, 신축시 문제. 준공전의 입주시와 준공필 등기 이후 호수가 틀렸어. 이건 보호 불가능하죠. 그래서 잔금이 끝났다고 방심하지 말고 등기 이후까지 꼭 파악해 주시면 되겠죠. 대부분 건물이 멀쩡하게 서 있는데 준공이 안 났어요. 근데 그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많이들 해요. 등기 등본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등본을. 이때는 이미 입주를 했다 그러면 잔금적 입주했어. 안심하지 말라는 얘기야. 신축 건물은 무조건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잔금 후까지 등기부 등본을 받을 때까지 완벽하게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신축 건물은 등기 나면 반드시 한번 띄워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신축 건물은 등기부 등본을 나오면 반드시 등기됐으면 반드시 띄워본다. 자, 일시 퇴거 후 전입. 이 케이스는 대항력이 없어요. 이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시작된다. 중단돼 버린 거죠. 중단돼 버렸다. 자, 대항력의 효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케이스인데 신축 전에 토지에 대한 근저당에는 경매. 여기 나오네요. 자, 예를 들어서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 헌건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여기에 뭐가 있나요? 근저당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건물에도 이미 있었어요. 자, 이게 멸시를 했어요. 자, 멸시하고 어떻게 됐어요? 자, 멸시를 하고 멸시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쭉 올려서 이렇게.
올렸어요. 자, 그러면 근저당은 계속 살아남아 있겠죠? 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자, 민법 36조죠. 토지와 건물 일괄 경매 신청 가능해요. 누가? 근저당권자가. 이자 안 내면 되겠죠? 자, 민법 365 단서가 있어요. 자,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의 경우 그 건물이 경락되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어요. 저당권은 대지권에만 한정하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파악을 해줄 필요 있어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자, 기간 동안 거주하고 기간 만료 보증금 청구 가능.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중요한 거죠. 단서. 일괄 경매는 신청 가능하지만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 왜? 건물 사니까. 자, 우선 변제권 보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자, 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 기간 및 보증금 반환받게 해서 살 수 있는 권리. 요건은 뭐예요? 주택의 입주, 주민등록 전입신고. 자,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다. 사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헷갈려 하시는데 한 가지가 요건이 더 있는 거죠. 확정일자. 확정일자. 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주택의 입주, 이거는 돈에 관한 거고, 이거는 내가 끝까지 살 수 있는 권리예요. 기간이죠. 자, 주택의 입주, 전입신고, 확정. 하나 더 있죠. 확정일자. 그럼 최소한 변제권 뭐냐?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소유액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경매 개시 등기 전에, 개시 등기 전에 주택의 입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요때만 한정한다는 얘기죠. 자,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일부만 받았어요. 받을 때까지. 자, 보증금을 전액을 순위한 우선 변제, 돈을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거죠. 이거는 배당에 관련된 거예요. 배당에. 이거는 기간에 관련된 거예요. 자, 보증금 중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 요구를 안 했어. 그러면 대항력은 없어지나요? 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항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항력은 3조, 우선 변제권 3조 2, 최우선 변제권 8조. 요런 게. 요거를 서서히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볼까요? 자, 보증금의 반환 의무. 예, 양수자한테 묻지도 따지지 않고